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고성 체리숲 농장입니다. 오늘의 체리 이야기는요, 체리 농사를 하며 부딪히는 변수들입니다. 체리 농사는요, 마치 도장 깨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도장 깨기요. 왜냐면 이 농사를 지으면서 수많은 문제 그리고 변수들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는 가는 과정 같기 때문입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지만 이 하나라도 조금만 삐끗하면 그 해의 농사를 폭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주제는 체리 농사를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수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유가균핵병 같은 세균성 병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보유해야 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방제가 잘 되지 않으면 이 어린 열매가 새까맣게 쪼그라들고 또 다른 열매들을 전염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농장은 그 산 밑에 굉장히 공기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지만 체리가 귀한 만큼 이 공기, 자연 속에는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굉장히 자연 속에는 자연스러운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법. 그래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야 되는 이런 변수가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변수는요, 벌입니다. 벌. 수정은 이 벌이 이제 꽃과 꽃 사이를 이제 체리 꽃 사이사이를 날아다니면서 꽃가루를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만약에 이 과정에 날씨가 춥기라도 한다면 벌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사람이 뭐 붓이나 타조터를 들고서라도 꽃가루를 수정해 주어야겠죠. 만약에 이제 이 벌이 사라진다면 이 인류에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벌은 곤충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축입니다. 가축. 그래서 수정하는 철에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진다든지 하는 이 변수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날씨와 관련해서 또 냉해가 있겠죠. 냉해. 그런 날씨가 변수다. 세 번째는요, 해충으로부터 체리를 막아야 합니다. 이 가장 체리가 이제 맛있게 익어가고 빨갛게 익어갈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놈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린재 해충입니다. 노린재. 이 노린재란 놈은요, 뾰족한 입으로 가장 크고 좋은 열매만 콕 집어서 즙을 빨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체리는요, 쪼글쪼글해지고요, 그 상품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린재란 해충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이 해충으로부터 막아야 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새입니다. 새. 이 새가 얼마나 먹겠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오디가 있기 전에 먹을 게 없는 시기에 이 새가 체리 맛을 보게 되면 금세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이 새가요, 마치 뭐 소통하듯이 저기 맛있는 체리가 있다 가자 하듯이 떼를 지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를 막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체리철에 어떻게 새를 쫓을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갑작스러운 폭우입니다. 폭우. 체리가 익어갑니다. 이제 수확이 하루뿐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수확을 하려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올해 체리 농사 풍년이야. 돈 좀 만지지 않을까?
안심은 이릅니다. 다음날 수확이라도 전날 밤에 비가 폭우라도 오기 시작한다면, 비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노지 체리의 경우 열과가 생깁니다. 열과란 체리의 열매가 쫙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체리는 본질적으로 물에 약합니다. 체리 열매는. 아무리 열과에 강한 품종이라도 이때 가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뭄 뒤에 폭우가 확 쏟아져 버린다면 체리는 쫙쫙 갈라져 버리고요. 탱탱 불어트게 됩니다. 그래서 폭우에 버텨낼 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 그 다음은 판로입니다. 결국 농사의 최종은 판로입니다.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의 차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판장에 넘기느냐, 직접 하느냐, 택배를 하느냐, 체험을 하느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하기도 바쁜데 판로처가 없다면 당연히 문제겠죠. 체리 경우는 거의 수확기에는 거의 방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최소 3일 이에 수확 후 저희는 바로 판매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관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확 후 3일 이에 최소 당일 시작해서 3일 내에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장마철과 여름을 잘 타야 합니다. 여름을 지나면, 장마철을 지나서요, 여름을 지나며 고사하는 체리나무를 보게 됩니다. 무더위, 장마는 사람도 어렵게 하지만 나무도 지치게 합니다. 이 시기에 건강한 나무로 만들어야 되겠죠. 미리. 그래야지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복숭아 순나방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 복숭아 순나방은요, 애벌레는 나무 속을 파고들어 나무를 아작내 버립니다. 이놈이 나무 속을 파고들면요, 철사로라도 잡아내어 죽여야 합니다. 아니면 계속 파고들어서 나무를 아작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람이 잡아야 하는 것도 관찰하고 과정도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는요, 풀과의 전쟁입니다. 저희 농장은 이제 제초제를 치지 않고 제초 매트도 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풀을 깎아줘야 하는데요. 이 제초기로 일일이 사람이 깎다 보니까 날씨가 더워지는 계절에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풀을 깎아나면 또 이 자체가 또 영양분이 되고 퇴비가 되기 때문에 풀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고라니, 멧돼지로부터 막아야 한다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고라니가 와서 어린 묘목어이 같은 경우 잎이 나잖아요. 그럼 모조리 따먹어 버립니다. 이 고라니에게 어린 체리잎은 맛있는 별미 음식 같습니다. 그래서 체리철 체리 잎을 먹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멧돼지 얘기를 했었는데, 체리철에 만약에 멧돼지가 체리를 맛을 보게 되면요, 멧돼지는 그 큰 덩치로 체리나무를 아예 쓰러뜨려 버립니다. 저희 농장이 이제 산 밑에 있다 보니까 멧돼지가 간혹 내려오는데, 멧돼지가 맛을 보면 나무를 그냥 부러뜨려 버린다는 것.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1번째는요, 뿌리 문제입니다. 뿌리 문제. 나무가 갑작스럽게 죽어가는 경우 뿌리 자체가 썩어 있거나 또 뿌리 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땅속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 뿌리 혹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12번째는요, 경제적 문제입니다. 자,
모든 나무 농사가 그렇죠. 최소 5년 이상 버텨나갈 경제적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농사는 사업 중에서도 큰 사업 같습니다. 왜냐면은 최소한의 이런 토지의 문제부터서요. 일단 뭐 임대도 있겠지만 임대는 나무 농사에서는 임대를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하고 이거를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는 큰 사업과도 같은데 운영 경비가 정기적으로 듭니다. 운영 경비는요, 당연히 비료와 퇴비, 그리고 농기계, 그리고 방제비가 발생합니다. 그 부수적인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입이 나기까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고정적인 수익원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도요. 미국의 체리 농부들의 경우도 다른 수입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키우는 거는 전에도 말했지만 100년의 목표를 가지고 키워야 된다. 그래서 긴 플랜을 가지고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나무를 심고 길러야 된다. 그러나 이 사회적으로도 그거 좋은 거죠. 나무를 키운다는 건요.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자, 이러한 몇 가지 많은 변수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으로 체리 농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체리는 돈보다 설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체리는요, 눈으로 즐겁고 입으로 즐거운 과일입니다. 예쁜 체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어 나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체리철이 되면 다가오면 설레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리 농장을 하다 보면 농장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데요. 이에 붙게 되는 다리의 근육과 건강은 보너스입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다면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체리를 좋아한다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지도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이 있고 이러한 변수들을 도장깨기 하듯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이 자신의 노하우가 쌓일 겁니다. 그 노하우는 자신이 고민하고 자신의 사항에 맞게 해결해 나간 결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농장 체리를 맛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맛본 체리는 진정한 체리가 아니었다고요. 인생 체리를 맛봤다고. 그리고 이 맛있는 체리를 맛보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든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고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체리 이야기, 체리 농사를 하며 부딪히는 변수들이란 이야기였고요. 다음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고성 체리순 농장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